노인 일자리 창출 전략을 통해 본 일자리 정책 시사점 2부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인 일자리는 퇴직 후 삶에 필요한 현금 흐름 창출뿐만 아니라 삶의 의미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보고서가 방대하기 때문에 세 부로 나눴는데요. 그 두 번째 시간을 통해서 시사점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를 연구하는 최학기입니다. 구독하기 알람 설정으로 최신 시니어 라이프 비즈니스 콘텐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노인 시장 환경 변화에 따른 노인 일자리 창출 방안 연구 보고서 굉장히 두꺼운 것의 두 번째 부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년년 일자리 희망센터 사업을 보면요. 일단 이제 노인 일자리와 다르게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 전직 스쿨 프로그램, 대도약 프로그램, 그리고 신중년 인생 3모작 패키지, 금융특화센터, 찾아가는 기업 서비스처럼 아무래도 중장년에 대해서는 보다 친밀한 준비와 예산의 배정 이런 것들 교육 프로그램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시니어 그 노인 일자리에 관련돼서는요 아직 예산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직은 교육 프로그램이 많이 미비한 부분이 있고요. 물론 준비도 됐고 저도 이제 교과서 만드는 작업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일단 시니어 대상자가 어떤 딱딱한 교육보다는 현장에서 주어지는 일거리들이 다분히 육체적인 것, 단순한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이라든지 이런 특정 부분에 대한 교육에 대한 니즈가 반영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프로그램 개발과 함께 이런 중장년처럼 다시 업그레이드해야 할 과제를 남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이제 해외 사례를 보는 건 의미가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에 우리가 굉장히 벤치마킹을 많이 했죠. 60세 이상을 전국적으로 통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해 고령자들이 회원으로 등록하고 본인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며 그 정보를 전국의 지부가 공유하고 지역 공동체에 기반을 둔 단기적인 일자리를 제공한다. 네, 우리나라도 이렇게 지역 단위의 여러 단체에서 일자리를 연결하고 데이터를 가지고 네, 연락하고 사회복지사 선생님들하고 연결이 돼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요. 여기서 이러한 제가 아시는 지인들 같은 경우에 일본 분들을 보면요. 일주일에 한 세 번 정도 가셔서 간단하게 두세 시간 테니스 코트장을 청소한다든지 그러면서 건강한 생활을 하고 용돈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전부터 세계적으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항 같은 데 가보시면 느끼셨겠지만 시니어들께서 공항에서 관리하는 역할을 굉장히 충실히 하시고요. 벌써 20년 전부터 주요 백화점 같은 데는요, 60세 넘으신 분들이 거의 뭐 90도 정도 되는 인사를 하시면서 서비스업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활동하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일본의 실버 인재 센터와 연관이 되어 있다고 보여지고요. 우리나라도 이런 제도를 많이 반영을 해서 최근에 이제 시니어들의 활발한 활동이 있다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네덜란드 케이스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18년 자료인데요. 네덜란드의 목표는 나이와 상관없이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시행된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직을 한 노인들의 참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이고요. 직업 교육을 통해서 인플로이어빌리티 다시 말씀드려서 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향상시키고 구직 발전을 제공하는 건데요. 이런 것들 바탕에는 우리나라의 액티브 시니어에서 보듯이 굉장히 건강하고 경력이나 실력이나 이런 부분에서 탁월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되는 현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저출산으로 인해서 인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본에서도 최근 고령자의 구직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이러한 영향들도 다분히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우리도 이제는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 프로그램에 대한 모색도 액티브 시니어를 중심으로 모색될 단계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럼 연령대별 취업 여부를 보면요. 50대까지는 74.8% 정도인데 60세부터 줄어들어서 평균적으로 41.6%가 되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현장에서 느끼는 60세라는 나이가 주는 결벽감입니다. 실제로 60세는 굉장히 뛰어남에도 불구하고요. 정규직으로서 상용직으로서 제대로 대우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굉장히 불가능한 상황이고요. 그런 것을 현장에 있는 분들이 많이 토로하시는데요. 예를 들어서 전직 은행의 부사장이었다고 하더라도 또는 사회복지사 원장을 하셨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접목될 때는 굉장한 어려움과 불가능성이 보여지는 대목을 아직까지 최근에 시니어들은 토로하고 있습니다. 연령별 고용률의 추이를 보면요. 점차
연도가 높아질수록 높아지는 그런 트렌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종사자들의 주위의 분포를 보면요. 상용직, 그러니까 이제 월급을 제대로 받고 정규직이라고 하시는 분들을 보면 50대 약 44.6%였던 게 60세부터 28.3%로 떨어지고요. 70대가 되면 거의 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객관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더 하셔야 되고요. 월급이나 일의 질로 보더라도 전과 같은 일과는 다분히 다른 부분입니다. 그래서 현명한 액티브 시니어들은요. 월급은 적더라도 당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제3섹터, 사회적 경제라든지 형편이라든지 아니면 글로벌이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모색들 아니면 또 자신만의 길을 찾는 것들이 굉장히 활발한데요. 시니어들이 요새 이제 키워드를 보면 일, 나의 길, 내가 걷지 않은 나만의 길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경제활동을 안 하는 분들의 주된 이유를 보면요.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지만 몸이 좋지 않아 쉬고 있는 건 전 연령대에서 비슷하죠. 그런데 퇴사 후에 계속 쉬고 있는 비율이 60세부터 이제 많이 현실을 반영을 하고 있고 일이 없다는 부분들이 많이 늘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60세가 전과 같은 일을 찾는 게 상당히 어려운 게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좀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주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전히 생활비, 용돈비, 현금 흐름의 문제가 많이 있죠. 현장에서도 노인 일자리 하시는 분들이 30만 원에서 더 많은 월급을 원하는 이유가 갭이 제가 볼 때는 약 한 50만 원에서 80만 원, 크게는 120만 원 정도의 현금 흐름 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일자리에 대한 희망을 엿볼 수 있고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요. 자기개발 자아 발전, 지식 기술 발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산 쪽이 탄탄한 대입이 뭐 상대적인 거죠. 그리고 현금 흐름에 대한 준비가 되신 분들 보면 이런 분들은 정말 남아도는 그 여유 시간에 대해서 자신의 일, 자기의 길을 찾는 그런 방향성을 찾는 일자리 행태를 엿볼 수 있습니다. 취업 시 시니어들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은요. 여기서 시니어는 60세 이상부터 바뀌는 건데요. 특히 이제 65세, 특히 70세 이렇게 되면 굉장히 높아지는 게 바로 근무 여건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과한 시간이 아니라 일정한 세분 정도를 원하게 되는 게 65세 이상부터 되고요. 현금 흐름에 따라 다르지만 그리고 그 시간도 너무 힘들지 않은 그런 것들을 선호하게 되고 위치 부분이 여성분들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더욱 중요하게 나타나는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커뮤니티 케어라든지 지역 기반이 중요해지는 이유는요. 나이가 들면서 활동 영역이 줄어들고 몸이 불편하고 이런 것도 있지만 심리적인 편안함, 근무 여건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는 속성이 있는데요. 첫 번째 인생 퇴직 전 일기에서 너무 빡빡한 삶을 사신 부분도 반영되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60세 이상 고령 취업자의 설령 연령별 산업 분포를 보시면요. 이제 농림수산업, 시골 같은 경우도 농어촌이고 도소매업, 그리고 음식 및 숙박업 이런 부분에서 보건 및 사회복지 같은 데서 눈에 띄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임금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을 보면요. 고령 임금 노동자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62만 원인데요. 50대 289만 원의 거의 절반에 불과함.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현실의 벽에 있어서 월급 수준은 굉장히 떨어지고 있구나라는 것을 염두하시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돈의 관점보다는 가치라든지 새로운 분야를 모색하는 게 필요한 그런 단서가 되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기업 입장에서 왜 60세 이상 고령자를 채용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고령 근로자의 우수한 업무 태도 때문이다라가 38.4%인데요. 일본인 경우에는 이제 젊은 주니어들이 많고 일자리도 워낙에 많은 데다가 시니어 중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죠. 6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이 굉장한 베네핏을 얻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정도의 경력과 태도 그리고 적절한 임금을 갖춘 그 연령층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직에서 최근에 나오시는 분들이 현직 활동을 더 열심히 하는 경우도 간혹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 트렌드는 더욱더 추세가 높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기술 등 업무 역량이 뛰어나기 때문도 29.6%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고령 인력이 필요한 업무, 비용은 싸지만 그런 일들도 또 사람을 구할 수 없어서 이런 것들도 있지만 점차 사회적 책임, 이건 정부 인센티브 얘기죠. 이런 것들에 복합적으로 이제 시니어들에 대한 일자리에 대한 채용 이유가 기업들도 변화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60세 이상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는요.
고령자에 대한 직업 훈련 및 교육 강화를 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만약에 단순한 일이거나 이렇다면 교육이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시니어들이 부딪힐 현장은 또 전혀 다른 새로운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에 대한 강화가 더욱더 이제 더 높아지고 현장에서 쓸 수 있는 현장 경험에 있는 교육 쪽으로 방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향후 3년간 사내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감소할 거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왜 그러냐? 가장 큰 것은 인건비의 부담이라고 보는데요. 그리고 증가할 영역으로는 운전 및 운송, 청소 및 기타 개인 서비스, 뭐 이런 단순 얘기한 것처럼 아직까지 기업과 시니어들이 생각하는 갭의 차이는 실질적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향후 3년간 사내 60세 이상 근로자 수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직무에 대해서도 그런 단서를 엿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제 방대한 자료이기 때문에 두 번째 시간을 가졌는데요. 노인 일자리 창출 전략에 대해서 3부에서는 정리, 그리고 전체적인 정리와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시사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전환 시니어 3 공동체를 연구합니다. 감사합니다.